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볼 건데요. 메인 매출 전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요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 좀 할게요. 불공. 그래서 원래 불공은 저기 부가세 때 외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의 접대비하고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오늘 나눠드리는 거 위쪽에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 좀 할게요. 왜냐면 이거 써먹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일부 써먹고 내일 써먹어야 돼서 요것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유형이 중요한데요. 일단 거기 421페이지 보시면 11번이라고 있습니다. 11번에 뭐라고 있으세요? 과세.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적어 드릴 거냐면 매출 과세라고 적어 드릴 거예요. 참고로 421페이지에 있는 건 다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 과세고, 과세의 뜻이 뭐냐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과세가 되시려면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왜냐면 세금 계산서가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은 영세인데요. 영세는 거기 옆에다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요게 나오면 영세예요. 요 네 가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세율이 뭐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수출하겠다라는 하나의 보증서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행을 해줘요. 왜냐면 이게 수출한다라고 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 회사는 뭐를 할 거다? 수출할 거다라는 하나의 보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증서 쓰니까 이건 영세율로 처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게 13번 면세라고 있는데요. 면세는 면제 받았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면세예요. 계산서. 그 다음에 14번 건별이라고 있는데요. 건별은 무증빙이에요.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무증빙의 뜻이 뭐냐면 우리 증빙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증명서류라고도 하는데 증빙이라고 이야기하면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증빙이 증명서류인데 왜 요거를 증명서류, 증빙이라고 표현하냐면 요 네 가지는 국세청에다 통보돼요. 그러면 국가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가 아무거나 다 인정해주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요 서류는 인정해줄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무증빙은 요런 서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이도 팔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물건 사러 가서 물건 산 다음에 돈 내고 그냥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무증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건별. 15번의 간이는 지우세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15번의 간이. 왜 안 나오냐면 이거 간이과세자거든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근데 저희는 전산회계 1급 보잖아요. 전산회계 1급은 무조건 법인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요거는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6번에 수출이라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출의 수출이고요. 수출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수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물건을 사서 수출해.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영세는 얘는 간접 수출이에요. 아까 그 12번에 영세 있었잖아요. 예, 요거는 간접 수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수출할 거야. 그러면 영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수출할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영세 둘 다 수출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영세는 우리 회사 거를 팔면 상대방이 그걸 사서 뭐 할 거예요? 수출하는 거. 그래서 간접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 그래서 둘 다 수출은 수출이지만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카과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신용카드 과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커피숍 가서 커피 시킨 다음에 카드를 긁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카드를 긁은 다음에 카드 영수증을 봤더니 거기에 세금이 붙어 있네. 부가세가. 그러면 그게 카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카드로 샀는데 예,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카과. 그 다음에 18번에 카면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용카드 면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우리 야채나 과일 파는 데 있잖아요. 야채나 과일은 면세거든요. 그러면 야채나 과일 파는 데 가셔서 카드를 긁었어. 근데 카드를 긁은 다음에 영수증을 봤더니 부가세가 없어. 그러면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세할래요, 면세할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안 나와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카형은 신용카드 뭐요? 영세. 그 다음에 20번의 명건은 세무에 나와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면세 건별을 줄여서 명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건별 나오면 무슨 증빙? 무증빙.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전자 지워버리세요.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전자가 뭐냐면 전자화폐.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전자화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 비트코인 말고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마일리지 점수라던가 인터넷에 포인트 가지고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저희 시험엔.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 중소기업 나오거든요. 중소기업이 전자화폐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물건 살 때 바코드 찍죠.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코드 있죠. 이거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말 나오자마자 접었어요. 왜냐면 저보고 알아보래요. 그래갖고 업체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한 장 달래요. 큰 거 한 장. 1억. 1,000만 원 아니에요. 1억 달래요. 그래갖고 부장님한테 얘기했죠. 저기 알아봤는데 1억 달래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났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네이버 있죠. 네. 여기 나오는 요 광고 있죠. 이거 15일에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이거 15일에 1,500인가 2,000달러 그래요. 그것도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때마다 바뀌어요. 여기가 1,500인가 달라 그러고 여기가 1,000인가 달라 그래요. 1년 한 달 아니에요. 15일이에요. 15일. 요게 한 1,000에서 한 500에서 1,000 사이? 겁나 비싸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 만약에 칠 때 인천 전산회계 학원 그냥 이건 그냥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 전산회계라고 치면 여기 파워링크라고 보이세요? 여기 위에 있죠?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일정 금액 날라가요. 이건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정해요. 1클릭당 만약에 여기가 10,000원이야. 그럼 제일 비싸게 부르면 제일 위에 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면 얘는 10,000원보다 뭐 하는 거예요? 적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식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원클릭당 얼마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겁나 친 다음에 가셔서 겁나 누르세요. 돈 빠져나가요. 참고로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소대장이 맨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우리 소대장이 주식을 했는데 주식 쪽에서 자기한테 피해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값이 떨어진 데 있죠. 툭 하면 들어가고 맨날 저짓하고 있어요. 처음엔 왜 저러나 했는데 누를 때마다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저거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는데 저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돈 떨어질 때 되면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단가가 낮아서 그럼 연락 와요. 사장님 지금 밑에 있는데 다시 올리셔야죠. 이런 식으로. 저거 다 돈덩어리예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저거에 대한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래도 높기는 한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거 아니어도 정보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화 오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거 갖고 또 이제 막 상술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최근에도 뉴스에 한번 떴더라고요. 저거 네이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안 하고 저거 팔아먹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한테 수수료 주는 거죠.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이버에서 직접 안 해요. 왜냐면 저거 효력 없거든요. 요즘에 별로. 그러면 네이버가 했다 그러면 네이버가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욕 안 먹으려고 대부분 하청 개념 그래서 저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현관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과세. 그래서 우리가 현금 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럼 현금 영수증 받잖아요. 거기에 세금이 있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관. 그 다음에 현면. 요거는 현금 영수증 면세예요. 그래서 과세 말고 뭘로 산 거예요? 면세로. 그 다음에 현형은 저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현금 영수증 영세. 그래서 저희는 주로 나오면 과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과세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종 뭐 카과라던가 건별이라던가 이런 건 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구별하는 거는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고 추후에 기출문제 푸는데 잘 안 돼 오시면 제가 이거 구별하는 거는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해결 못 해드려요. 잘 안 외워져요. 이건 제가 해결 못 해드려요. 제 머리를 빌려줄 수도 없고
간혹가다 한 분은 시험 대신 봐주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제가 치마 입고 들어가면은 100% 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22페이지는 매입이에요. 그리고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계약서만 쓰면 된다고. 욕하지 않기, 집어던지지 않기. 두 개만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괴롭혀 드릴게요. 그 다음에 51번은 매입과세예요. 여기부터는 매입입니다. 근데 과세가 되려면 무조건 지문에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뭐요? 세금계산서. 근데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과세라고 썼어. 그러면 아직 그분은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 나오면 뭐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시험 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금방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세는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는 나와야 되냐면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3개 나올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면세인데 면세가 되려면 꼭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네, 면세. 왜냐면 계산서의 뜻이 뭐가 없다? 세금이 없다.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시면 54번에 별표 3개. 그래서 보시면 불공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요거는 좀 외워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불공에는 4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거보다 종류 많은데 거기 교재에 8가지 써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4개 위주로 나와요. 또 접대비랑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의료용,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몇 인승까지라고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계산.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접대비는 왜 불공이냐면 접대는 절대로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접대는 대부분 술 접대나 돈 접대예요. 그래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술 사 먹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쨌든 마무리는 돈으로 끝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접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때에 그만큼 돈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를 내가 수주를 받았는데 접대를 5천만 원어치 했어. 그러면 이건 5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4억 5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그래도 이 접대 문화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접대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듭니다. 왜 안 해주지? 그래서 저도 노인복지회관 다닐 때 명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은요. 제가 10개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개 반씩 1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명절 되면은 꽁돈이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몇몇 분들은 개인적으로 챙겨주세요. 한 분은 명절만 되면 책을 주세요. 근데 책을 딱 펴보면 책 사이에 뭐가 꽂아져 있어요? 봉투가 꽂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한 번 명절 될 때마다 130, 150씩 받았어요. 진짜로. 스승의 날 받죠. 명절 때 받죠. 그 다음에 말년 되면 또 말년이라고 또 챙겨주시죠. 1년에 꽁돈으로만 한 6, 700씩 받았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못돼 처먹은 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뇌물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뇌물을 받아 먹었었으니까. 다음 명절 되잖아요. 그럼 명절 한 일주일 전부터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얼마 들어올까? 받아서 뭐 하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이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에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또 없어요. 그리고 안 해주면은 우리 회사 거 안 사줘요. 아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세금으로는 안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거죠.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 우리나라는 기름 안 나죠. 땅덩어리 좁죠. 차는 많죠.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을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들한테 세금 안 빼줄 거니까 사지 마. 라는 효과보다는 세금을 안 빼주니까 10대 살 거 9대 사지 않겠냐. 그 마인드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자동차 많이 삽니다. 자동차 못 사게 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세금을 1억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사죠. 왜요? 비싸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대기아가 죽어요. 현대기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기가 어쨌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액션은 취하는데 세게 취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회사들이 현대기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금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저장해서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거나 저 지금까지 딱 한 번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에다 몇 년째 올리고 있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번 업로드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업로드를 시키면 저작권에 걸렸다라고 업로드가 안 돼요. KBS 어디에서 뭐 때문에 업로드 못하게 막아놨대요. 아, 그 아예 업로드가 안 되는 내용이 있나 봐요. 제가 가끔씩 정치인 욕도 하잖아요. 아, 그건 정확하게 안 알려줘요. 그냥 대략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린다 정도지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못 올린다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이야기할 때 혹시 안 올라갈까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갖고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요거 면세 관련된 거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빼주는 이유가 이거 세금 조금 빼줄 테니까 너는 비싸게 팔아서 세금을 뭐 해라? 많이 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안 내잖아요. 면세는. 그러니까 빼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그 다음에 55번은 수입인데요. 수입은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수입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개. 그 다음에 56번은 지워버리세요. 금전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엔.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57번 여기부터는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카과는 신용카드 과세. 그 다음에 58번에 카면은 신용카드 뭐요? 면세. 그 다음에 59번에 카형은 신용카드 영세. 그 다음에 60번에 명건은 면세 건별. 그래서 건별 나오면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건별은 무증빙. 61번은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62번은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피세요. 441페이지. 그리고 처음이니까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해서 보시면 7월 7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제화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불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불공을 제가 외워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공부할 때 세금 계산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공만 외웠다가 불공 내용이 아니면 무조건 과세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불공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불공에는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1000cc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까지가 승용차입니다. 법으로.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거 팔았잖아요. 팔면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날짜를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적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 불공에 제품 파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매출에 과세. 매출 과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제화요? 로얄 제화. 그
그 다음에 전자는 여요. 네, 요거는 뭐냐면 거기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세금 계산서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전자면은 여 아니면은 부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전자냐 아니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세금 계산서요? 전자. 그래서 전자면은 여기에다 여라고 쓰시면 되고 전자가 아니면 부. 그 다음에 분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제품 팔았잖아요. 제품 매출. 그리고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골뱅이. 그래서 골뱅이가 나오면 이게 하나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50켤레 곱하기 45,000원 하면 225만원 나와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요? 225만원. 그 다음에 저기도 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뭐요? 별도.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몇 프로 내신다고요? 예, 10% 냅니다. 몇 프로 내요? 10%.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니까 22만 5천원. 그 다음에 돈은 돈 받으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247만 5천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다가 날짜 몇 월 며칠이요? 7월 7일. 요거 하나만 하고 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7일 치시면 여기 유형으로 오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매출에 뭐라 그랬죠? 과세라 그랬죠? 여기 밑에 매출이 왼쪽이에요. 매출의 과세 몇 번이라고 되어 계세요? 11번. 그래서 몇 번 치세요? 11번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품목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제품 아니면 여성 구두라고 쳐도 상관은 없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량 몇 켤레예요? 네, 50켤레예요. 몇 켤레요? 50켤레. 그래서 50 치시고 단가 얼마요? 45,000원 치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곱해요. 여기 있죠? 자동으로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코드로 와요. 이 코드가 무슨 코드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드가 무슨 코드냐면 그 거래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래처가 무슨 재화였죠? 로얄 재화였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치세요? 로얄. 로얄 치시고 로얄 재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전자로.
전자로 오시고 그래서 전자로 오신 분들은 여기 아까 제가 여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1 치시면은 여기 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붕괴 넣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외상이죠. 맞죠?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현금. 그 다음에 2번 뭐요? 외상. 그래서 외상이니까 몇 번이요? 2번. 치면 붕괴 다 되어 있어요. 맞죠?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래서 외상일 때는 여기 뭐라고 치세요? 외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 연습을 할 건데 입력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내가 이거 쓰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내일부터 또 이제 붕괴를 풀긴 할 건데 합격을 하려면 일단 붕괴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붕괴는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딴 거 공부해야지. 천재인데. 그래서 처음에 안 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거 잘 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부터 거기 밑에 거 있죠? 네, 풀어보도록